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양배추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양배추즙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반대로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위가 안 좋으셔서 양배추즙을 드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함께 드시다가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신 적이 있으셔서 오늘 이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 대부분이 위 건강 때문에 시작하시잖아요.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들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양배추즙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유라고 불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양배추즙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 먼저 양배추즙과 정말 잘 어울리는 음식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브로콜리를 들 수 있어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둘 다 십자화가 채소에 속하는데요.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해져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과 양배추의 비타민유가 만나면 위 건강은 물론이고 암 예방 효과까지 더욱 높아진다고 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위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아침에 양배추즙 한 잔과 함께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드셨는데요. 몇 달 지나니까 위 내시경 검사에서 위염 증상이 정말 많이 호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당근과의 조합도 아주 좋아요.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는데 양배추의 비타민 K와 만나면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양배추즙과 당근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근을 갈아서 양배추즙과 섞어 드셔도 좋고 아니면 당근 반찬을 곁들여 드셔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사과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양배추즙에 사과를 넣어서 드시고 계실 텐데요. 이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이거든요. 게다가 사과의 달콤한 맛이 양배추의 특유한 맛을 중화시켜줘서 먹기도 훨씬 편하고요. 특히 아침 공복에 양배추 사과즙을 드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바나나도 좋은 궁합이에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양배추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또 바나나의 부드러운 식감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려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고혈압과 위염을 동시에 갖고 계셨는데 양배추즙에 바나나를 갈아서 함께 드시니까 두 가지 증상이 동시에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욱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전립선 건강이나 심혈관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양배추즙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섯 번째로 케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케일 역시 십자화가 채소라서 양배추와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데요. 함께 섭취하면 디톡스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케일의 맛이 좀 강한 편이라서 양배추즙에 소량만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곱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비타민 K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양배추즙과 스무디처럼 만들어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영양도 풍부해요. 여덟 번째로 시금치를 말씀드릴게요. 시금치의 철분과 양배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빈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께 특히 좋은 조합이에요.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양배추즙과 함께 갈아 드시거나 시금치 반찬을 곁들여 드셔도 좋아요. 아홉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과 양배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눈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셔도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열 번째로 생강도 좋은 궁합이에요.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소화를 촉진시키고 항염 효과가 있어서 양배추즙과 함께 드시면 위 건강에 더욱 도움이 돼요.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양배추즙에 생강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좋아요. 단 생강의 양은 너무 많지 않게 조금만 넣으셔야 해요. 11번째는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 모두 좋은데 특히 빨간 파프리카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아요. 12번째로 오이도 좋은 조합이에요. 오이의 수분과 칼륨이 양배추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부종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특히 여름철에 양배추즙과 오이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시원하고 상큼해서 정말 좋아요. 13번째는 레몬이에요. 레몬의 구연산이 양배추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도 높여줘요. 양배추즙에 레몬을 짜서 넣으면 맛도 상큼해지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14번째로 견과류를 말씀드릴게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과 양배추의 비타민K가 만나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양배추즙을 드신 후에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갈아서 함께 드셔도 좋아요. 15번째는 요거트예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돼요. 특히 변비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양배추즙과 플레인 요거트를 섞어서 스무디처럼 만들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자, 그럼 이제 양배추즙과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로 카페인 음료예요.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양배추즙과 함께 드시면 안 좋아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양배추즙의 위 보호 효과를 떨어뜨리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양배추즙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즙을 마신 후 최소 1시간은 지나고 나서 커피를 드셔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아침에 양배추즙과 커피를 함께 드시다가 속이 더 쓰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니까 훨씬 편해지셨대요. 두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탄산음료의 탄산가스가 위를 팽창시키고 트림을 유발해서 양배추즙의 효과를 방해해요. 게다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인공감미료도 위 건강에 좋지 않고요. 특히 콜라 같은 검은색 탄산음료는 카페인까지 들어있어서 더욱 피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매운 음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고추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양배추즙을 드시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즙을 드시는 기간 동안에는 매운 음식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도 위 건강을 위해서는 잠시 참으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술이에요.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양배추즙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양배추즙으로 위를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술을 드시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회식 자리가 있으시다면 양배추즙을 아침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술을 드신 후 다음 날부터 다시 양배추즙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로 우유와 유제품을 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좀 우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양배추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또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즙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배가 더 불편할 수 있고요. 물론 모든 유제품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괜찮지만 일반 우유나 치즈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서 위에 부담을 줘요. 양배추즙으로 위를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위가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로 신과일은 주의하셔야 해요. 귤이나 오렌지, 자몽 같은 신과일은 산도가 높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요. 양배추즙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고요. 만약 신과일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양배추즙을 마신 후 최소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패스트푸드예요. 햄버거나 피자 같은 패스트푸드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위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양배추즙을 드시면서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면 효과를 전혀 보실 수 없어요. 아홉 번째로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차가운 음식이 위 기능을 떨어뜨려서 양배추즙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열 번째는 가공육이에요.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첨가물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양배추즙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11번째로 초콜릿도 주의하셔야 해요.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데오브로민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다크 초콜릿은 카페인 함량이 더 높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12번째는 민트예요. 민트가 청량감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트는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역류를 촉진할 수 있어요.
양배추즙을 드시는 동안에는 민트캔디나 민트차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13번째로 소금에 절인 음식은 조심하셔야 해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즙과 함께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14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이 건강에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마늘을 양배추즙과 함께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마늘을 드시고 싶으시면 익혀서 드시거나 양배추즙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15번째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셔야 해요. 과자나 케이크, 사탕 같은 단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아요. 양배추즙을 드시는 동안에는 설탕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양배추즙을 언제 마시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는 식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위 점막을 미리 보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공복에 마시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하루에 200ml에서 400ml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즙을 만들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양배추는 깨끗이 씻는 게 정말 중요한데 거짓풀 한두 장 떼어내시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셔야 해요. 농약이나 먼지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양배추즙도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양배추 심지 부분은 딱딱해서 갈기 힘들기도 하고 섬유질이 너무 많아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 잎 부분만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고 마시기 편해요. 양배추즙을 만들어서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 두시되 되도록 당일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비타민이 파괴되고 영양소가 손실되거든요. 만약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만드셔야 한다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양배추즙을 드시면서 동시에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양배추즙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물론 적당량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양배추즙을 드실 수 있는데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임신 중에는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몸이 예민하니까 조금씩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즙의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해요. 며칠 마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제 동네 이웃분은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니까 만성위염 증상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대요. 속 쓰림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배추즙만 믿고 불규칙한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안 돼요. 양배추즙은 보조수단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드시고 과식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양배추즙을 드시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도 함께 하셔야 해요.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충분한 수면도 위 건강에 중요해요.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야식을 드시면 위가 쉴 시간이 없어서 계속 힘들거든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시고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운동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가볍게 걷기나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위 건강에는 더 좋아요. 특히 식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하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양배추즙을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혹시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하신다면 양을 줄이시거나 잠시 중단하셔야 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양배추를 고르실 때도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겉잎이 싱싱하고 단단한 것이 좋고 무게감이 있는 게 속이 꽉 찬 거예요. 겉잎이 시들시들하거나 변색된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유기농 양배추를 선택하시면 더 좋지만 가격 부담이 있으시다면 일반 양배추도 괜찮아요. 대신 깨끗이 씻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양배추를 담가 두었다가 씻으시면 농약 제거에 도움이 돼요. 계절에 따라 양배추의 맛과 영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봄배추와 가을 배추가 특히 맛있고 영양가도 높아요. 하지만 요즘은 사철 재배가 되니까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양배추즙에 질리지 않으려면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사과를 넣고 내일은 당근을 넣는 식으로요. 단 앞서 말씀드린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들은 피하시면서요. 어떤 분들은 양배추즙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힘들어 하시는데 처음에는 사과나 바나나를 좀 많이 넣어서 달콤하게 만드시다가 점차 양배추 비율을 높이시면 적응하기 쉬워요. 양배추즙을 마실 때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공기가 함께 들어가서 트림이나 배가 부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양배추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 증상이 너무 심하시거나 오래 지속되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양배추즙은 보조적인 건강관리 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니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양배추즙은 브로콜리, 당근, 사과, 바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반대로 커피, 탄산음료, 매운 음식, 술, 기름진 음식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 적당량을 지키시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하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위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